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동그란 저는 칫솔질 하실 때 그거 한번 꼭 써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효사 전성시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연세 굿데이 치과의 치주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아가 흔들리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거 빼야 할까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아가 흔들려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중에 태반은 저희 기준에는 안 흔들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한번 살짝 흔들어 보시면은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아마 그러실 건데, 치아는 뼈 안에 바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치주인대라고 하는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잡고 흔들어 보면 0.25mm씩 조금씩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어 보면 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착각하실 수는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진짜 흔들리는 건지 이게 정말 병인 건지는 저희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정말 확실할 것 같고요. 실제로 흔들리는 게 맞다, 이거는 누가 봐도 손으로 잡아서 빼도 빠질 정도로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라면은 저희가 이제 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이 경우에는 거꾸로 저는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건 바람만 봐도 흔들리는데 환자분들이 나 이거 안 흔들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어떤 환자분들의 소망이신 것 같은데 빼기가 싫다는 뜻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자분의 니즈와 저희의 권장사항이 충돌할 때가 꽤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분께서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식사가 안 된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흔들리다 보니까 아프다, 요 두 가지 기준에 만족되면 그때는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흔들리고 하는데 환자분은 안 아파요, 그리고 이걸로도 잘 먹고 삽니다 라고 해서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더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빼세요 라고 해가지고 빼게 되면은 환자분들 마음속에 항상 후회가 남아요. 내가 그때 그 수염 달린 의사가 빼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쓸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항상 드시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환자분이 쓰실 때까지 쓰셨다가 나는 도저히 이제 아프다, 도저히 이게 흔들려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빼셨을 때 제가 조금 더 좋은 진료 해드리면 환자분들께서도 더욱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흔들리는 치아를 오래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뼈가 녹아요.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를 심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뼈 녹은 게 옆에 자연 치아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빨리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빼지 마세요, 쓰세요 라고 한 다음에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저랑 정기검진 꼭 하셔야 돼요. 6개월마다 체크하고 엑스레이 찍으면서 오케이, 더 번지지 않는다, 6개월만 더 쓰시죠. 또 6개월 뒤에 또 체크해가지고 계속 6개월 단위로 끊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건 너무 뼈가 많이 녹았습니다, 옆에 치아로 번집니다, 이제는 빼시죠 라고 하는 작전을 통해서 빼시게 되면 환자분도 원 없이 쓰실 수 있고, 또 저희도 적절한 시점에서 너무 문제 없을 때 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잇몸병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저희랑 자주 보는 게 최고인데요. 치과 오시는 거 다들 무서워하시는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받으러, 보험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거나 6개월에 한 번 오시면 제일 좋지만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일단은 칫솔질이죠. 아침, 점심, 저녁 외에 주무시기 전까지 한 번 더해서 하루에 4번 정도 칫솔질 꼬박꼬박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칫솔질을 오래 많이 보다는 요령껏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3분 이상 합니다, 저는 하면은 막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나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보다는 시간이고요, 시간보다는 요령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횟수보다는 시간이고요, 시간보다는 요령입니다. 저는 하루에 4번 닦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닦더라도 꼼꼼하게 잘 닦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10분씩 닦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닦더라도 꼼꼼하게
치아 사이사이 잘 닦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요령 있게 칫솔질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치실입니다. 치아랑 치아 사이의 부분에는 음식물이 꽤 많이 껴 들어가는데 이거를 칫솔로만 닦는다? 놀랍게도 60%밖에 제거가 안 된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아요. 그 미세한 틈은 칫솔로 절대 닦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안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는 반드시 치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닦아주셔야 되는데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서 위로 빼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빼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실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가끔씩은 들어간 다음에 옆으로 한번 쭉 빼보세요. 이렇게 해도 꽤 많이 긁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치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잘 닦아주시는 게 좋겠고, 마지막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치아 사이사이에 뼈가 조금씩 녹으면서 치간 공간이라고 하는데 치아 사이 공간이 떠 있을 겁니다. 여기는 조그만 수세미 형태의 치간 칫솔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사이를 닦아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칫솔, 치실, 치간 칫솔 이 세 가지를 잘 쓰시면 좋은데 저도 이거를 칫솔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치간 칫솔과 치실이에요. 그걸 먼저 해서 사이를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칫솔질 하시게 되면 치약에 뭐가 들어있죠? 불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불소가 치아 사이사이까지 들어가서 코팅을 해서 이게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치아 사이에 음식이 껴있는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 불소가 도달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 사이를 먼저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칫솔하는 거니까 아마 대부분 칫솔질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치실하실 건데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순서가 치간 칫솔, 치실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칫솔까지 하신다면 요거를 잘 지키시면 1년에 한 번만 뵈도 저한테 제가 할 게 없네요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잘 관리해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양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잇몸병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칫솔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주로 입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씹는 면에 충치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마 유치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자, 치카치카 해볼까요? 라고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여기 위에를 막 닦습니다. 여기가 아주 작은 열구들이라고 하는 작은 계곡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새우깡, 쪼리퐁,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여러 가지 과자들이 들어가면 안 빠져요. 그러면 충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요걸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새우깡 많이 드시나요? 뭐 많이 드시지는 않으시겠죠? 저희 식사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생기는 거는 충치보다는 잇몸병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닦아가지고는 잇몸이 안 닦이겠죠. 그래서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치간 칫솔과 치실을 써야겠지만 칫솔 하나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칫솔을 옆면으로 공격을 하시는데 옆면에서 들어왔을 때 살짝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은 칫솔모의 이 넓적한 면이 아니라 모서리 면으로 닦게 되는데 이 모서리가 잇몸 안으로 살짝 들어가는 느낌으로, 저는 약간 꽂으라고 표현합니다. 칫솔이 잇몸 안으로 살짝 꽂힌 상태에서 가볍게 진동해요. 이거를 막 열심히 하시면 또 치아가 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진동, 가볍게 진동 요렇게 해서 칫솔을 쫙 이동해 주시면서 닦으면은 가장 잇몸을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안쪽도 기울여서 모서리로 닦아주시고 아래 앞니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지고 이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가장 좋은데 지금 보셨겠지만 칫솔이 크잖아요. 꼼꼼하게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잇몸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칫솔 중에 머리가 작은 미니 헤드를 갖고 있는 작은 머리를 가진 칫솔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닦으라고 권해드리는데 이게 칫솔이 작다 보니까 아침에 막 지금 친구 만나러 등산 가야 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짜증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칫솔을 2개를 준비하세요. 아침에는 큰 걸로 얼른 닦고 입안에 상쾌하게 해가지고 출근하시거나 친구 만나시고 끝나고 댁에 오신 다음에는 미니 헤드를 사용하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 뭐 뉴스 틀어놓거나 하시면서 꼼꼼히
꼼꼼히 해서 모든 치아들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시면은 잇몸병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칫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입속 세균이 문제인데 이 세균을 줄이는 간단한 생활 습관도 알려주세요. 입안에 있는 세균의 수는 놀랍게도 치태 1g에 1억 마리의 세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저희 농담이긴 합니다만 아주 나이가 많으신 두 노 부부가 계셨는데 두 분이 너무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신기하니까 우리 어머님에게 여쭤봤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사셨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시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나의 속을 너무 많이 새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확 치밀어 올 때가 있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거가 있어서 잘 싸우지 않고 사는다. 어떤 방법이냐 라고 했더니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청소를 신랑 칫솔로 꺼내가지고 하고 나면 속이 그렇게 시원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입니다만 그게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연구해 보면요 변기보다 칫솔이 더 더러워요. 거꾸로예요. 이거는 깨끗하고 변기가 더러울 거라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면은 입안에 있는 세균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구강 내에 있는 그 많은 세균들을 잘 줄여야 될 텐데 어떻게 줄이느냐? 1번, 입안에 있는 세균은 뭘 먹고 사느냐? 음식물을 먹고 살아요. 그렇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있으면은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칫솔질은 식사 후 3분 이내에 하는 거를 저희가 추천을 하는데 뭐 또 연구에 따라서는 그러면 치아에 마모가 생긴다 라고 해가지고 3분 이후 뭐 30분 뒤에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러다가 까먹으실까봐 그게 더 걱정돼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식사하시고 3분 뒤에 칫솔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무시기 전에 식사하시고 나서 혹시라도 칫솔질을 안 하셨다거나 내지는 간단한 간식 내지는 야식 같은 거 하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밤새 8시간, 7시간 동안 입안에 있는 동안에 세균들이 파티를 벌입니다. 그 음식물만 줄여도 세균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세균이 많이 사는 곳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칫솔질, 치실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외로 우리 많이 놓치는 부분이 혓바닥이에요. 혓바닥에 꽤 많은 양의 세균이 살고 있고 우리 지금 거울 가서 한번 보실까요? 해봤을 때 혀에 뭔가 하얗게 껴있다. 이거 전부 다 치태입니다. 미끈미끈한 물때 세균들이 지금 바글바글한 거고요. 여기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나면 하루 이틀 정도 막 또 엄청 닦으실 분들 분명히 계시는데 이 혓바닥에서 피가 나요. 혓바닥에 까졌어. 이럴 정도로 많이 깎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닦으시면 안 되고요. 자, 칫솔을 가지고 딱 2번만 끝. 이거 닦는 게 의미가 있나요? 괜찮아요. 과도하게 닦아가지고 다치는 것보다 1번, 2번 끝. 오늘 점심에 했죠. 저녁에 1번, 2번 끝. 이렇게 해서 매일 조금씩만 닦으시면은 치태 안 다치고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령은 가글을 자주 해주시는 건데 뭐 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가글들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만 오늘 이제 가성비 꿀팁을 좀 소개해드리면은 집에 누구나 갖고 있는 소금들 뭐 요즘 또 명절에 소금 선물 많이 받는데 또 가끔씩 마음에 안 드는 소금 받을 때 있어요. 그렇죠? 뭐 너무 짜다거나 내지는 너무 싱겁거나 뭐 소금이 너무 많다 이런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글로 한번 해보시면 편합니다. 종이컵 하나 거기에 티스푼 해서 넣어서 잘 저어주신 다음에 오물오물 해서 30초 정도 있다가 뱉어내시면은 이 소금물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이 세균의 그 숫자를 줄여주고 또 실제 세균막을 파괴함으로써 세균을 중적 공격하는 효과도 있고 또 계속 가글 해주다 보니까 아주 좋은 세균의 감소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가성비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입안에 있는 세균들을 잘 컨트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위한 잇몸 관련 영양제 이거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입안의 세균을 줄여주시고 그리고 몸의 건강, 면역 상태를 올려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다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의 약이 기적적으로 잇몸을 재생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벌써 노벨상을 받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광고에 너무 혹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거는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성적을 받는 겁니다. 국영수 뭘까요? 치과 자주 가시고 불편하면 체크 받으시고 그리고 집에서 칫솔, 치간 칫솔, 치실 열심히 쓰시는 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드시는 영양제들 멀티비타민이라는 것도 있고요. 비타민 D, 칼슘, 아연. 그래서 뭐 칼마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있죠. 칼슘, 마그네슘 뭐 이렇게 해서 비타민 D, 아연까지 해서 잇몸뼈에 좋다고 알려진 4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은 아무래도 안 드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은 하루 이틀 드셔가지고는 절대 효과가 없어요.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그때 빛을 발하는 거니까 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날 효과를 바라시는 건 너무 과도하고요. 꾸준히 그리고 먼 미래를 보시고 드신다. 나는 투자한다. 라는 개념으로 드셔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잇몸병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사돌이랑 이가탄인데 인사돌은 그 역사를 보면은 원래 프랑스에서 눈약으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그걸 드시다 보니까 잇몸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잇몸약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 사실은 1세대 잇몸약,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약으로 알려져 있죠.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다만 인사돌을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이게 잇몸이 좋아진다는 근거는 많지는 않아요. 유일하게 학술적으로 검증된 하나는 잇몸 치료를 받고 치유 과정 중에 인사돌을 드시면 그거는 치유가 좋아져요. 하지만 잇몸 치료 안 받고 인사돌만 열심히 먹었다? 잇몸이 좋아지는 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좋아지는 분도 계실 거고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인사돌을 처방을 했을 때 모든 환자에게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야 저희가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인사돌은 잇몸 치료 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잇몸 치료 후에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가탄은 전형적인 증상을 줄여주는, 증상을 덮어주는 약이에요.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 지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잇몸이 부으니까 붓기를 빼는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균이 마르니까 살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원인이 되는 거는 사실 해결을 못하고 우리 붓고 아프고 피나는 그거를 살짝 줄여주니까 야, 잇몸이 나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집에 음식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냄새가 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 해결되는데 향수를 뿌리는 거예요. 냄새 안 난다. 너무 좋다. 하지만 결국은 이제 벌레도 끓고 문제가 되겠죠. 원인 제거는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인사돌, 이가탄 모두 사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약입니다. 물론 그 약을 드셔서 효과가 있으셨다면 드시는 거 추천입니다만 그 약에 투자할 바에는 치과 자주 오셔서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고 다른 영양제 드시는 게 아마 더 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치아 관리 비법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 잇몸 관리, 그다음에 치아 관리,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치아 관리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다행히도 우리 가족들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장실에 불을 밝게 하는 겁니다. 제가 거실 불은 어두워도 화장실 불은 최고로 밝은 형광등을 끼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눈부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얼굴은 꼼꼼하게 잘 닦고 막 하죠. 하지만 칫솔질을 하면서 거울을 봤을 때 잘 안 보입니다. 닦고 나서 이했을 때 내가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명이 밝다? 잘 보입니다. 이거 뭐야? 칫솔질 안 됐잖아.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우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형광등을 최대한 좀 밝은 걸로 다시는 거 추천이고요. 아니면은 요즘 인터넷에 이렇게 동그란 거울인데 확대도 되고 불도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꼈다 켰다 하면서 벽에다가 붙일 수 있는 거울이거든요. 요거는 화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시지만 저는 칫솔질 하실 때 그거 한번 꼭 써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보이면요 자꾸 보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뭐 문제 없나 하면서 체크하게 되죠. 안 보이면 검사를 안 하는데 보이면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충치라도 발견해가지고 치과로 오실 확률도 많아지실 거고, 고춧가루 껴있는 거 찾아내서 제거할 확률도 많아지시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화장실을 조금 더 밝게 해라 라는 걸 권유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치약을 살 때 마트에서 안 삽니다. 마트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최저가 해서 열 몇 개들이 해가지고 치약이 잔뜩 들어오는데, 똑같은 치약을 몇 개월 쓰다 보면요 재미가 없어요. 치약마다 맛도 다르고 성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은 상쾌하게, 저녁은 피곤했으니까 좀 달달하게, 요 치약을 골라가면서 쓰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좀 여러 개를 두시고 골라가면서 쓰시는 방법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칫솔인데요. 칫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 몇 개들이 사시는 거 좋지 않아요. 치약을 똑같은 거 여러 개 써놓고 나면 이걸 내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칫솔도 개별로, 물론 조금 비쌀 수는 있죠. 하지만 요즘은 칼라 칫솔이라고 해서 열 몇 개를 사면 색깔이 다 다른 애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3개월마다 딱 하면 1년에 4번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칫솔 바꾸는 재미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미가 있고 또 보는 재미가 있어야 칫솔질도 즐거워지기 때문에 즐거운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구강의 건강은 사실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람의 스트레스 레벨, 여러 가지 우울 정도를 좌지우지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입이 안 좋으면은 식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입에서 냄새가 나면은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붓고 피나는 거 보시면은 내가 큰 병이 아닌가 걱정도 하게 돼서, 사실은 잇몸 건강이 우리 온몸의 건강의 시작이고요. 요즘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잇몸병이 전신질환, 특히 뇌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골다공증, 심지어는 치매, 당뇨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안을 건강하게 하시는 관리가 온몸의 건강관리. 그래서 저는 잇몸 관리가 온몸 관리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잇몸 관리 잘 하시면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사소한 칫솔질, 별거 아닌 칫솔질이지만 열심히 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